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턴어라운드입니다. 특히 올해는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보급에 대한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에 따른 오프라인 소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위 보복 소비 수요 폭발 기대감으로 인해 너도 나도 턴어라운드 수혜주를 찾기에 다들 분주한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 턴어라운드 섹터로 일컬어지는 여행이나 화장품이 대표적일 것이고, 유가 관련 섹터들은 관련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영역 말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혜를 체감할 수 있는 산업과 그 산업의 대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섹터는 바로 소비일 것입니다. 당장 주말만 하더라도 우리는 거리두기 제재로 인해서 밖에서 음식을 사 먹기보다도 배달 업체들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전자기기나 옷이 필요하더라도 내가 직접 매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편한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온라인 소비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작년 2020년 소비 트렌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온라인은 최대 호황기였고 오프라인은 부진했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게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만 보더라도 20%가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엄청나게 고성장을 했던 네이버, 쿠팡, 스타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가 회복되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서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작년 한 해 부진했던 오프라인 소비 업체들도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이 어떻게 좋아질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서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운 이런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부문이 과연 코로나 당시의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오프라인 소비 회복 속도가 빠를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이 두 가지 중 어느 부문이 성장하더라도 무조건 수혜를 입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결제사업 부문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피지사, 그리고 온라인 밴과 오프라인 밴 사업 부문입니다. 이들 중간 결제사업 부문은 온오프라인 성장률과 상관없이 결제 총액만 늘어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승자 독식을 하더라도 수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올해 이 두 사업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 바로 나이스정보통신이라는 회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나이스정보통신이라는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기 전에 나이스정보통신이 그동안 주가가 좋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밴이라는 사업 부문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밴이란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밥을 먹고 카드를 결제할 때 카드를 긁는 단말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카드를 긁을 때 띠리리릭 하는 소리가 바로 이 밴이 하는 역할인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의 카드 단말기에 1만원 결제 요청을 하면 이 단말기는 밴을 통해서 신용카드사에 결제 승인 요청을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결제가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밴이라고 하는 건데, 정리를 해보면 고객에서 오프라인 가맹점,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밴, 밴에서 신용카드 회사 순서입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밴이 가능한 단말기를 판매하고 AS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단말기 판매 매출에 더해서 신용카드사로부터 밴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밴 시장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카드 사용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제는 결제 금액의 0.28%를 받는 식으로 법이 바뀌면서 수익률이 급감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원짜리 상품을 결제했을 때 예전에는 100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만원의 0.28%이니까 이제는 28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무려 72원이나 깎이다 보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급감해버린 것이죠. 아니 그러면 결제 금액이 커지면 거기에 따라 퍼센트 역시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유리한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큰 건의 소비는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결제하는 빈도수가 많을까?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사는 빈도수가 많을까를 떠올려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에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보호하자는 취지로 그 당시 카드보다도 현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바람에 벤사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쌓여버렸습니다. 수수료도 낮아져서 들어오는 수입도 적어졌는데 이제는 카드도 쓰지 말고 현금을 장려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당시 나이스정보통신은 오프라인 벤 사업을 메인 비즈니스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까지 살펴본 악재들이 쏟아져 나온 2015년 이후 해당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략하면서 주가 역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동안 나이스정보통신이 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 구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사실 어떤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지 예측하고 그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이스정보통신은 이들 업체 뒤에 한 발 물러서 있지만 앞에서 누가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이기더라도 그들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엄청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스정보통신 2부 개념으로 이 기업의 경제적 해자와 모멘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하단에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시황이나 종목 추천 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